칸은 자신의 극히 일부만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지만 이마저도 신중히 가려서 전한다. 동영상에서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동영상은 오락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내 성격도 이 동영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난 진정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청자들에게 밝혀요. 그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튜브의 진정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이 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활동하려면 시청자들에게 유튜버 자신의 상당 부분을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인식을 다들 당연시 하더군요. 이는 곧 유튜버니까 당연히 자기 생활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못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유튜버들에게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팬들이 크리에이터의 온라인상 존재와 실제 세상에서의 물리적 존재를 동일시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유튜버들도 있기는 하다. 캐나다에 살면서 유튜브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영국의 유튜버 찰리 맥도넬은 한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혹시 죽었어요? 라는 댓글이 달리는 건 몹시 이상하다고 내게 말했다. 겉으로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와 내 실제 생활을 동일시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편치 않아요. 예전 유명인들은 대개 개인 경호원을 두고 팬들을 피해 숨어 있었지만 영화와 TV의 요즘 스타들은 팬 관리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미국의 정사급 여배우 제니퍼 로렌스는 자신의 모든 일상을 시시콜콜 털어놓는 옆집 언니 같은 페르소나를 통해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유튜브에서 배운 바가 크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시장 조사 업체 유거부에 의뢰한 독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제니퍼 로렌스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답했고 14%만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렌스가 피자의 사족을 못쓰는 자신의 모습을 평범한 옆집 언니 스타일로 풀어놓은 동영상은 초창기 소셜미디어의 상징인 고백형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마윅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배역을 두고 두 명의 신인 여배우가 경쟁할 경우 소셜미디어 구독자가 한 사람은 2만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100만 명이라면 100만 명의 팬을 보유한 사람이 배역을 따게 되겠죠. 소셜미디어는 이제 유명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됐어요. 하지만 옛 스타들이 초기 유튜버의 개방성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보다 양극단이 중간에서 만나는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 옛 스타가 어느 정도는 개방적인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이 시대의 온라인 인플루언서 언서는 오히려 조금은 숨겨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제니퍼 로렌스 같은 배우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매니저 세라 와이클이 말했다. 그녀가 거느리는 팀은 소셜미디어나 팬 미팅을 활용하지 않고도 그녀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게 기막히가 잘 보좌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할리우드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힘들 거예요. 많은 유명인이 반려견 사진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것이다. 가령 윌 스미스와 잭 블랙은 각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그들은 팬들에게 다가간다는 명분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럭셔리 잡지에 실린 사진이나
나치가 공개하는 사진들보다 더 진정성 있게 보이게끔 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처럼 요즘의 스타들은 최근 뜨는 영화의 신인 여배우든 떠오르는 유튜버든 간에 팬들에게 바로 그런 친밀한 듯한 느낌과 진정성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능숙하다. 투비튜브를 설립한 네덜란드 기업가 바스티앙 마인트벨트가 보기에는 TV 업계는 유튜브가 그저 귀여운 동물들의 동영상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미디어라는 사실을 여전히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은 TV 경영진이 제각각 제작 분야의 학위를 받았는지 TV 방송 일정표를 신중하게 작성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저 매력있는 인물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싶어한다. 마인트벨트는 이렇게 분석했다. 그냥 자기 침실에 앉아서 방송하는 10대 유튜버들의 개성과 스타일에 시청자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꾸밈없는 친밀함과 진정성이 이겼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젊은 시청자들에게 진정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장차 유튜버가 되려는 사람 중 상당수는 내내 동영상만 만들고도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수많은 유튜버가 깨달은 것과는 두 가지를 결합하기나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명인을 향해 달려가다가 탈진해버린 사람이 부지기수다. 다음에 올가 K의 이야기를 통해 유튜브의 흥망을 살펴볼 수 있다. 올가 K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의 전문 저글러였는데 4년간 이어진 유랑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어느 날 K는 친구 몇 명을 불러 연예계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의견을 들었다. K가 TV 프로그램이나 상업 광고 출연자를 뽑는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자 친구들이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라고 권했다. 그때는 유튜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쓰고 말 요량으로 올가 K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었다. 2016년 6년은 그러다 카메라를 향해 열정을 쏟아부는 한 어린 소녀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당시에 유튜브 시청자들은 사로잡아 주로 미디어의 뉴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었던 인기 절정의 소녀 론니걸 15였다. K는 앞에서 소개한 인기 유튜버 리자 노바의 초창기 팬이 되기도 했다. K는 이렇게 말했다. 이 소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무언가가 꿈틀대던 기억이 나요. 그만한 끼는 나한테도 있었거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만 안다면 말이죠. K는 카메라도 없었고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편집하는지도 몰랐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툼한 노트북에 내장된 웹캠과 애플의 동영상 제작 기본 소프트웨어인 아이무비 복제판 뿐이었다.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첫 브이로그를 어렵사리 찍어서 올렸다. 어색한 침묵으로 카메라 옆을 쳐다보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 동영상이었다. 어떨 때는 담배 연기 가득한 동유럽 국가의 공항 출국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각종 행사와 비즈니스 회의장에서 했던 저글링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초창기 동영상은 못 봐주겠어요. 내가 뭘 하는지 나도 모를 때였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집요하게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가며 촬영하는 것을 꾸준히 올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12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을 바쳐 작업을 하는데도 조회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하루에 거의 절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도 봐주질 않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K가 돈을 벌라고 시간을 쏟은 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유튜브에 전념하느라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멀어졌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가족들은 무시했으며 잠시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형편없는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투덜댔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은 내가 이 새로운 길을 택한 걸 당혹스러워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별 이유 없이 아니면 무작정 더 많은 사람과 만나려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 K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한 건 너무 당연했다. 하지만 K는 단호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난 2008년이 되자 용케도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그래도 그녀는 더 많은 구독자를 갈구했다. 당시는 웬만한 규모와 수준을 갖춘 유튜버들에게 기업들이 아직 손을 내밀지 않았던 때였다. 사업가로서 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던 K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속에 안착할 수 있을까? K는 후원받을 수 있겠다 싶은 몇몇 브랜드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점점 늘고 있는 자신의 팬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자신과 제휴하다고 설득한 요랑으로 광고주에게 후원 동상을 이메일로 보내기까지 했다. 미국의 월간지 디 어틀랜틱의 테일러 로렌즈 기자에 따르면 이는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브랜드 거래를 제공하는 회사의 관심을 끌려는 10대와 어린이에게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경향이다. 선뜻 그 미끼를 문 기업 중에는 포드 자동차도 있었다. 포드는 K를 미국 전역에서 자사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100명의 유튜브 인플루언서 중 하나로 선정해서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 K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기업들을 설득하는 건 아주 쉬웠어요. 기업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아직 잘 몰랐거든요. 기업은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미심쩍어 했지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는 순수한 접촉과 진실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자신들도 거기 끼어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내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결과적으로 수천기 후원 동영상은 기업이나 PR 대행사로부터 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행됐다.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덕이다.